이완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60.5%나 크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품 회전율은 61회전, 또한 미착품으로 분식을 했다라고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완은 그 LPG 가스를 수입 판매하는 가스 유통업체인데요. 한국가스공사는 LNG를 수입해 가지고 또 도시가스 용도로 또 공급을 하는 거죠. 국내에 많은 대리점들이 있고 도시가스를 전반적으로 이 수입하는 데가 한국가스인데 그 수입 가격을 그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정산을 못 받아 가지고 이 정부가 최대 주주인데 가격을 못 올려서, 그러나 이제 그 매출 처리를 하고 미수금조로 잡아 가지고 그 이익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결산하는 게 그런 내용들이 한번 나왔었죠. 그런 것이 편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런 민간 기업들은 그런 짓들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수익 가격이 오르면은 아마 그 판매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7조 한 6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무려 60.5%가 증가했는데 재고자산은 크게 증가하지를 않았어요. 24.4% 증가했고 그 상품 하나뿐인 없겠죠. 매출 원가가 56.3%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 크게 늘었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11.2%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전년도 17억 원 적자였는데 2667억 원의 이익을 내 가지고 무려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15,800%가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결산이 됐는데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면은 상품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원가 회계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그 상품의 가공비가 배부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현장 운영 비용 등이 애드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6.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LPG 수입 가격보다도 판매 가격을 더 올렸다라고 이렇게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갭은 3.8%를 더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스루풋율은 2.3% 상승했고요. 운영비용은 19.8%가 증가했습니다. 생산성이 1 이하에서 1.92로 거의 2회 정도 아주 급격히 상승해 가지고 전년도 재미 못 봤던 것을 일시에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2020년도에 1.3분이 안 됐는데 거의 2까지 다다랐다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2021년에 돈을 못 번 것을 2022년도에 왕창 올렸다. 뭐 이런 LPG 가격들이 이렇게 오르니 보통 이 식당 같은 데서도 다 LPG 가스들로 많이들 하는데 음식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겠죠. 네. 어쨌든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는 3억 6,300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원가 회계보다 약간 요 정도 적게 이익이 났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LPG가 상품으로 표시되면서 230억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품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착품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매출원가는 상품만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저장품을 뺀 나머지 미착품도 이 상품 매출원가에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재고자산의 변동금액이 상품의 변동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전체 재고자산에서
저장품만 뺀 그 차이액이 되겠어요. 이 마이너스로 표현되면은 이제 재고가 763억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로 표현되니까 상품 매입액이 있으면은 이 매출 원가 재료비가 작아지는 게 돼 있으니까 매출 원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르게 표현하면은 재고를 증가시켜서 이익을 증가시킨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가 56.6%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이 19.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현장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LNG를 취급하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36.1% 증가해서 소점 한 자리 아닌 단단위로 얘기하면은 변동이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점 한 자리로 보면 0.2% 하락을 한 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타나네요. 이거 가지고도 뭐 원재료 가격이 좀 LPG 수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또 2차 추론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우측에 표현한 대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2021년도부터 변경되었다. 종전에는 상품 이게 플러스로 되면은 그 감소를 했다는 얘기죠. 재고가. 이거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미착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2021년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분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개선이 아닌 계약, 매출원가를 낮추어 매출이익이 증가하도록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총 제조비용은 55.8%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2020년도에는 일치를 합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고요. 그런데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갭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그 미착품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착품까지 일반적으로는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미착품을 빼는데 이 기업은 이와는 미착품을 거꾸로 넣어요. 그리고 저장품만 거꾸로 뺀 겁니다. 이게 어떤 표준도 이런 표준이라고 할 수도 없고 완전 표준인 비표준 아주 자의적인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SK가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이 같은 업종끼리 그 따로 만나가지고 그 말하자면 단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2020년도에는 그 여기 갭에서 끝나죠. 요거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2020년도가. 그런데 이렇게 그 차이를 내 가지고 말하자면 매출원가를 낮춰서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했다는 거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이상이 없습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516억 원대가 집행이 돼서 20.7%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8명 증가했는데 매년 조금씩 좀 증가를 하고 있죠. 인당 평균 임금이 무려 1억 6,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임금 군에 1억 한 4천 이상이 소수지만은 소수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료가 457억으로 갑자기 뛰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뛰는 것들을 좀 특별 원인 변동으로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추적할 건더기는 없습니다. 그 주석 내용을 보면은 뭐 임차료라 그러면 이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무슨 어떤 저장 탱크 사용료를 내는 건지 자기네들 재산으로는 증서를 안 하고 그렇게 그 빌려 쓰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외주 용역비도 14.4%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 임금 인상률보다는 적게 증가를 인상을 시켜줬죠.
이런 경우는 좀 짜게 올려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연봉이 적자가 난다고 깎였어요. 그렇지만은 이익 배당은 하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 월급을 뭐 속된 말로 깎으면서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 배당은 줄이지 않았다는 게 저는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이 상품 회전율은 그 12.43 회전 상승했어요. 크게 상승했고 슬픈율은 2.26%가 상승했고요.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인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판매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내렸다라고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거로 봐서는 큰 차이점은 기준을 그렇게 가져가니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착품을 넣는다는 것은 그것은 분식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로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전체 그냥 이 매출 재료비 증가율에서 재료 비율 이 가공비가 조금 있으니까 그러면은 가격 상승 압박률은 55.7%인데 매출 증가율이 60.5%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LPG 가격, 수입 가격에 비해서 더 판매 가격은 더 인상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총자산 회전율이 2를 넘어섰습니다. 유통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션인데 이게 급격히들 뛰고 있죠. 이거 보면은 LPG 수입 가격이 좀 오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그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하고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전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SK 가스 분석을 안 해도 거의 이런 패턴으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SK 가스는 2021년도에 적자는 아닙니다만은 2020년도보다 이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그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456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기업 비율이 내려간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건 투하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낮게 산출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115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현금 수익률로는 전년보다 무려 8.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한테 1,505억 원을 추가로 더 차입을 해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7.6%로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을 크게 내면서도 또 무슨 쓸데가 있는지 돈을 또 추가로 차입한 거로 되어 있어요. 주주잉여현금으로는 이익배당 성격으로 3년 동안 동일한 이익배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FEM 최종 1,433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 매우 약하게 가지고 있고요. 수금이 상대적으로 그 대신 잘 돌아간다. 자금 경색은 없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익 잉여금률은 3,000%가 넘었습니다. 1년 동안에 257.6%나 이익 잉여금률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실적으로 이 변수의 그 변동을 실적만큼 변한다고 단순하게 봤을 때 매출이 11조 한 8천억 원대 할 것 같다. 하지만은 경쟁 관계도 있으니까 이 11조 7천억 정도 매출하는 것을 이게 판매 단가라고 그냥 가정을 하면요. 한 탱크 로리당 뭐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럴 때 재고를 25%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 재고 증가로만 가지고도 그 조금 더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재고를 거꾸로 25% 감소시킨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한 587억 원 정도 더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원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거고요. 스루프 관점에서는 손익분기점 접근을 해서 운영비용 20% 증가한다고 보고 영업이익 25% 확보한다 라고 봤을 때 구조 2,856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정도만 해도 그 남을 텐데 이, 이 원재료가 그 LPG 가격의 그 증가 포션 이거로 봤을 때는 한 11조 한 8천억 원 정도 그 이렇게 나올 거다 단가가 이렇게 제시를 만약에 했다고 할 경우에 계약은 이 1170만 원으로 원가액에서 그 협상한 그 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37 그러니까 뭐 100, 그냥 원 단위로 100만 원 단위 아니 원 단위로 얘기하면 한 37만 원 정도 남는 거로.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거꾸로 이 증가하라는 걸 목표로 가지라고 했지만은 좀 2022년도만 독출하게 그 너무 올라가지고 거꾸로 60회전만 하는 거로 1.5% 감소한다 그래도 남는 돈은 3,599억 원, 거의 3,600억 원, 한 3,700억 원보다는 한 100억 원 정도 적어지는 그런 결산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당초 이 재고 자산을 이거는 재고 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금액이죠. 요건 뭐 재고 감소가 아니고 재고 증가 일 경우 이런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48,85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3,400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장부 가격 대비 주가는 18% 선분이 되질 않습니다. 5% 이상 주주비용을 보면은 네 분이 나와 있는데 구자열 씨, 구자영 씨, 구자균 씨, 구동휘 씨 이렇게 네 분이 5% 이상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